지금까지는 이제 임계 하중과 임계 응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다면, 이제 그러한 이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압축부재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설계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큰 틀은 이제 전체 자굴과 국부자굴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체 자굴은 부재의 전 단면이 항복응력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면이 항복응력에 도달하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 단면이 모든 단면이 그 탄성 한계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탄성 한계 내에. 그래서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좌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됐던 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곳에서나 다 어디 범위 내에 있다? 탄성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죠. 범위 내. 그래서 재료적으로는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정성 때문에 unstable, 예. 그래서 불안정성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응력적으로는 실제 이제 재료학적인 응력적으로는 파괴되질 않는데 불안정성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 람다가 굉장히 높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부자굴은 이게 강구조가 굉장히 얇은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얇게 만들다 보면 이제 H형 단면인 경우에 이런 폭, 예, 여기로 이제 본다면 요게 이제 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두께가 이제 T가 되는데 폭 두께비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께는 얇은데 폭이 크게 되면 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요런 판을 생각을 해보겠죠. 요런 게 이제 이런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양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쭈그러지기가 쉽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깡통, 그 콜라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이게 확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얇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이제 국부자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자굴에 도달하기 전에, 그죠? 전체, 부재 전체가 좌굴하기 전에, 요게 전체 자굴을 의미합니다. 도달하기 전에 이런 국부적인 좌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가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국부적인 자굴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둥의 내하력, 기둥이 견딜 수 있는 내하력이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충력이에요. 견딜 수 있는 충력이 감소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전체 자굴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람다입니다. 람다, 세장비. 그 다음에 국부자굴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폭두갭입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폭두갭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양한 단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역자 형태의 단면에서는 폭이 지금 폭이 요거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요게 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요게 B고, 요게 이제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지점, 요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플랜지 부분에 B를 보는 거예요. 플랜지 부분. 지금 여기를 이제 지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적인 지지점. 그리고 요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요걸 지지점으로 해서 요 단면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T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랜지 T가. 그럼 요거는 이제 플랜지의 폭두께비는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웹 부분 폭두께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단면을 보는 거예요. 예, 요 단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B1이다. 그리고 요게 T1이다 그러면 B1, T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잘 나와 있죠. 요게 지지점이고 여기가 지지점이고 그 다음에 요 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B가 되고 요거를 요거의 두께 그게 이제 폭두께비가 되고 여기 요 부분에서도 요게 지지점이 되는 거죠. 예, 요 지점이 돼서 그걸 B라고 보고 여기에 두께를 P라고 봤을 때 그걸 또 BT로 보는 거고 폭두께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고 폭을 계산한 다음에 그 폭을 여기에 해당하는 두께로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폭두께비가 되고 이것을 어디에 활용을 한다? 국부작을 계산에 활용한다.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종류에는 단주, 중간주, 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파괴 모드에 따른 겁니다. 파괴 모드. 파괴 모드인데 이게 기둥의 길이하고 관계가 돼요. 기둥의 길이. 그래서 길이가 짧을 때는 좌굴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항복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항복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얘기는 응력이 어디에 도달하면서 F가 FY에 도달을 하면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커지면서 이게 파괴가 전단면이 다 FY에 도달을 하는 거죠. 예. 이게 F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탄성 파괴는 뭐냐면 항복되는 부분이 있고 항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좀 꺾여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요 안쪽하고 요 바깥쪽이 항복에 도달한 겁니다. 항복. FY에 도달했단 얘기죠. F 이퀄을 FY에 도달한 거죠. 근데 이런 데는 아직 F가 FY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항복돼 있는 상태. 요게 이제 중간주. 길이가 좀 단주하고 장주 중간 정도의 길이에서는 요런 형태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파괴는 파괴인데 이것도 좌굴 파괴라고 합니다. 비탄성 좌굴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장주는 탄성 휨 파괴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요 전단면 어느 위치에서나 다 F가 FY보다 작은 거죠. 탄성 범위 내에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다뤘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 장주
파괴에 대한 부분이었죠. 아직 국부자굴도 하지 않았고 비탄성 파괴도 하지 않았죠. 이거 압축 파괴는 이미 뭐 재료학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비탄성 파괴는 구체적으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설계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어 있는지는 설계 곡선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의 내화력 곡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기둥의 내화력 곡선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내화력 곡선을 결정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허용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허용 응력을 기반으로 해서 좌굴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내화력 곡선은 전체 좌굴에 대한 얘기다. 예. 이거는 포함이 전체 좌굴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부분적으로 그 국부 좌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잠깐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국부 좌굴은 좀 나중에 좀 더 다루게 될 거니까, 일단 요거는 전체 좌굴에 대한 얘기고, 좀 전에 이제 단주, 중간주, 그 다음에 장주를 나눴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주, 중간주, 그 다음에 장주. 예, 요게 다 전체 좌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부 좌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가 어느 부분까지 전체 좌굴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국부 좌굴로 계산하는지 그 경계가 좀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 보면 요 그림이 있어요. 요 표가 있는데, 좀 일단 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게 오일러 곡선입니다. 오일러 곡선.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요걸 쓰고 있는 거죠. FCR은. 지금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를 FC로 나눠준 거고, 여기서는 FCR을 FY로 나눠준 상태가 된 거죠. 아무튼 그거를 그렇게 축을 변환시켜 가지고 그려놓은 게 요 오일러 곡선, 예, 요거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 설계 기준의 기둥 내화력, 요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 파란색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실험에 의한 것. 예. 그래서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런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예. 쌓여 있으면 거진 그것의 미니멈적인 그 경계, 미니멈의 경계를 도로교 설계 기준의 기둥 내화력 곡선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많은 실험과 이론, 실험과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이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까지 있죠. 여기 0.2까지. 여기는 지금 1이라는 건 뭐냐면 FCR, FY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CR이 FY인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결국에 항복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0.2까지는. 그 다음에 1까지 있죠. 여기 1까지. 1까지는 잘 보면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단주 범위로 보면 되고, 여기 0.2에서 1까지를 중간주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곡선 있죠? 예, 요 곡선은 2차 곡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좀 낮춘 거죠, 그죠? 원래 오일러 곡선에서 좀 낮춰진 실험적인 실험치들을 고려를 해서 좀 낮춰진 곡선이 된 겁니다. 여기는 여기 이상, 여기서부터는 장주 범위가 되는 거죠. 왜? 오일러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주, 중간주, 장주를 다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곡선 하나면, 이 빨간 선 곡선 하나면 단주, 중간주, 장주를 다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건 뭐다? 국부자구는 아니고 전체 자구를 고려하는 거예요. 전체 자구를 고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곡선, 요거 있죠? 요거는 맨 마지막 곡선은 결국에는 요 내하력 곡선 나누기 fs 안전율이죠. 보통은 1.7 이렇게 나누면 그대로 비례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 허용 예, 허용 축방향 그죠? 축방향 내하력 곡선. 예, 그냥 내하력은 요게 빨간색이 되는 거고, 이제 허용해주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안전율을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허용 축방향 내하력 곡선은 그 밑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실제로 설계에 사용이 된다. 설계로. 네,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다른 거는 유도를 못 하더라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요게 형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람다 제로라는 게 뭔지, 그리고 F 제로라는 게 뭔지 요거를 좀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 C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C라는 게 뭐냐면 FCR이 FY일 때의 람다를 이야기합니다. 람다는 뭐예요? 세장비죠. 그래서 람다 C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CR은 이미 우리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변형시키는데 뭘 적용을 해서 FCR이 FY일 때 람다를 람다 C라고 했으니까 FCR을 FY로 하고 그 다음에 람다를 람다 C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FCR이 뭐일 때 FY일 때 그때의 람다를 람다 C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면 일단 정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람다 C를 계산을 해보면 파이의 루트 fy의 2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람다 제곱을 해본다면 람다 C의 제곱은 파이 제곱의 fy의
2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0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0라는 것은 Fy분의 FCR을 의미합니다. F0는 그러면 FCR은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죠. 그거를 FY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여기서 변형될 때 요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용을 하면은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YF 2파이 제곱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람다 C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람다 제곱분의 람다 C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다 분모 쪽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람다 제곱분의 람다 제곱 나누기 람다 C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이제 도입을 할 거냐면 람다 나누기 람다 C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이거를 람다 제로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거는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과 이게 나오죠. 그러면 F0라는 것은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오일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교 기준 이렇게 나오진 않죠. 도로교 기준 설계 곡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허용 하중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예. 요게 F0 이코로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이고 결국엔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기본식으로 해서 실험식을 만든 겁니다. 실험식. 예, 요걸 기반으로 해서 실험식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 뭘로 표현을 해요? 요 도로교 내아력 곡선이 F0와 람다 제로를 가지고 각각을 다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